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닥터진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분포를 보면 만 18세에서 34세 분들이 전체 72.4%를 차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마거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마거상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마거상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이마거상술은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에 많이 시술되고 있는 내시경을 이용한 이마거상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구독, 좋아요 해. 아이고 선생님,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눈 처진 거 이거 해결하려고 왔어요. 이거 눈 처진 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상한 것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마 눈썹을 좀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눈썹이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럼 그 수술은 얼만데요? 근데 그게 엔도타인이라는 재료를 써야 하는데 그 재료가 좀 고가라서 상안검 수술의 2배가 넘어요. 오케이. 묻고 더블로 가. 이럴 수 있는 분이시면 다행이지만 사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상안검만 생각하고 오신 분들한테 난데없이 이마거상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많이 놀라시기는 하세요. 이마거상술은 이마를 당겨서 올려주는 수술이지만 사실 눈썹을 올려주는 눈썹 리프팅 수술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마 눈썹 거상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눈 성형에 있어서 눈썹의 위치나 모양은 눈꺼풀만큼이나 중요해요.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썹이 처져 내려와서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수술 후에도 왠지 산뜻한 느낌이 좀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눈매가 더 사나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상적인 눈썹의 위치와 모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남자분과 여자분의 이상적인 눈썹의 위치와 모양은 서로 다른데요. 오늘도 믿고 재볼 수 있는 아이린에게 도움을 청해 볼게요. 조만간 초상권 사용료 달라고 연락 올 것 같아. 여자분의 이상적인 눈썹은 아나 위쪽 돌출된 뼈보다 높게 위치하고 외측이 두껍고 내측이 가는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죠. 눈썹의 내측 경계는 내안각과 같은 수직선상에 위치하거나 약간 안쪽까지 위치할 수 있고요. 눈썹의 가장 높은 부분이 눈썹의 바깥쪽 3분의 2 또는 동공의 외측 경계선상에 위치하고요. 눈썹의 외측이 내측에 비해서 높게 위치하는 게 좋아요. 눈썹의 외측 경계는 외안각과 콧볼과 인중의 가운데를 연결하는 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이고요. 다음은 남자분의 이상적인 눈썹이에요. 이 시대의 얼굴 천재를 한번 소환해 볼까요? 차은우 님이에요. 먼저 남자분의 눈썹은 좀 두껍고 수평이면서 아나 위쪽에 돌출된 뼈의 위치이거나 이보다 살짝 낮게 있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요. 눈썹의 내측 경계는 내안각과 같은 수직선상이나 약간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눈썹이 가장 높은 부분인 눈썹사는 남자분의 경우에는 외안각의 수직선과 만나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요즘엔 이렇게 눈썹산이 없는 평평한 눈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마의 넓이는 눈썹 위쪽부터 눈동자의 중앙점까지 거리의 2배 정도가 적당하고요. 눈썹 내측과 외측의 높이는 수평하게 위치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역시 남자에서도 눈썹의 외측 경계는 외안각과 콧볼과 인중의 가운데를 연결하는 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얼굴 천재랑 너무 비교될까봐 화면 조정 시간을 살짝 넣어봤어요. 이렇게 이상적인 곳에 눈썹이 위치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고 노화가 진행되면 눈꺼풀이 처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머리 위쪽부터 이마, 눈썹까지 전체적으로 처져서 내려오게 돼요. 어렸을 때 이런 장난 해보셨죠? 나 이거 가발이다? 우리의 머리 위쪽 정수리 부분은 약한 결합 조직층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 이마 쪽 피부가 잘 처지게 되고 결국은 눈썹이 처지고 눈꺼풀이 처지면서 우리가 볼 때에는 결국 눈이 덮이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썹이 처지게 되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눈썹을 이렇게 치켜뜨게 되고 이마주름도 심하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연세 있으신 어르신분들 중에는 오히려 눈썹이 아주 위쪽에 가 있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눈썹이 위에 가 있지만 이런 분을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눈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마를 치켜뜨는 습관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고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술 후에 오히려 눈매가 더 사나워 보인다거나 이렇게 치켜뜨고 있을 때는 없었던 미간주름이 수술 후에 더 깊게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처져서 내려온 눈썹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으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젊어지고 산뜻한 느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이마 눈썹 거상술 방법 중에서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만의 장점이 있어요. 고전적인 방법의 이마거상술은 머리를 관상절개해서 피부를 실제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는데요.
이 방법에 비해서 내시경을 이용하면 절개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또 내부를 보면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신경을 다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회복도 빠르고요. 결국 작은 절개로 내부를 보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 무슨 내시경이 수술을 대신해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마를 내시경을 보면서 잘 박리한 다음에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고정을 시켜주는 수술이 이마 눈썹 거상술이에요. 고정시키는 방법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엔 주로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재료를 머리뼈에 홈을 파서 고정을 시키고 이 엔도타인의 이마 피부를 마치 옷걸이에 옷을 걸듯이 척 걸어서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이 수술의 유지기간은요, 뭐 어떤 분들은 15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닥터진이 수술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 정도는 안 가는 것 같고요. 몇 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몇 년. 왜냐하면 이 엔도타인은 1년이면 다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재료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머리, 이마의 피부는 수술 전과 똑같은 자연적인 경과를 겪게 되는 거예요. 단지 수술 전보다 더 위쪽으로 눈썹의 위치만 옮겨서 노화의 시계를 몇 년 전 시점으로 돌려놓은 것 뿐이지 이 수술이 우리의 노화 시계를 멈춰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떠세요? 닥터진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마 눈썹 거상술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되시죠? 그렇다고 당장 지금 상담받으시러 병원에 뛰어가신다고요? 워워워워. 다음 시간에는 이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술의 부작용과 요즘 젊은 분들에게도 이 수술 권하는 병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이 수술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닥터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 영상 마저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